닥터 스노우5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유가가 소폭 진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었죠. 그 단초가 된 첫 번째 배경입니다. 계속해서 이 JP모건과 무디스 등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굉장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 이란 전쟁이 중동 에너지 시설 난타전으로 번지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은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기존 7,500에서 7,200 수준으로 전격 하향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가 급등이 실물 경제를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P모건은 에너지 가격이 30% 이상 급등한 시점부터 기업 실적과 주가에 본격적인 타격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는데요. 유가가 10% 상승할 때마다 미국 GDP는 최대 20b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장 지표도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은 장기 추세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시장이 본격적인 장기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투심을 더욱더 악화시킨 계기였죠. 여기에 사모 신용 우려와 AI 성장 둔화라는 이런 우려감 속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 JP모건은 지수가 6,000선까지 추가 하락하면서 지지선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을 짓누른 또 하나의 이유,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3.3%, 3.4%대를 오갔었던 2년물 국채금리가요. 지금 이 시각 3.8% 수준까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이 우리 기업들의 자본 조달에도 충분히 이 우려감을 끼칠 수 있는 수준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미 연준이 올 여름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보다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의 확률 추적기에 따르면 6월 금리 인상 확률은 19.2%를 기록하면서 인하 확률인 17.3%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인하 확률이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죠. 밤사이에 유럽 중앙은행은 4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올해 수차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됐지만 이제는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되면서 단기 채권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특히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쇼크 우려로 전 세계 국채 매도세가 거세졌습니다. 영국 2년물 국채 금리는 하루 만에 40bp 폭등하면서 4.49%를 기록했고 독일 단기물 금리 역시 연내 최소 2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14bp 상승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 금리 또한 3.87%까지 급등하면서 단기물 위주의 약세가 뚜렷합니다. 결국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접고 금리 동결 또는 추가 인상이라는 매파적인 시나리오에 확신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폭등하다 보니까 오늘 귀금속 시장도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금이 5%, 은이 8% 가까이 내렸고요. 구리도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을 포함해 은과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밤사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5% 이상 하락하면서 4,600달러 선까지 무너졌고 은은 8%, 구리 역시 1% 가까이 떨어지며 매도세가 몰렸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 기자회견 이후에 부각된 금리 인상 시나리오였는데요. 중동 전쟁 이후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경우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강달러까지 겹치면서 금과 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여기에 구리 하락은 또 다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구리는 경기 민감 자산 닥터코프라고 불리죠. 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경기 둔화나 침체 우려를 반영합니다. 즉 지금 시장은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은 물론이고 금과 같은 안전 자산까지 팔며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마이크론이라도 좀 어제 좋은 실적 그대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면 좋았으련만 오늘 결과적으로 3% 이상 하락이 나온 마이크론이었죠.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실적 자체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이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컸다는 점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날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지만 밤사이에 주가는 오히려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설비 투자 확대, 즉 케이펙스 자본 지출 증가가 발목을 잡은 건데요. 시장에서는 돈은 잘 버는데 이렇게까지 투자를 늘리면 지금이 이익의 정점인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 겁니다. 다만 월가의 시각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모건 스탠리와 JP모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또 일부 고객과 5년 장기 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이제는 메모리가 단순한 부품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격상됐다는 새로운 평가들도 나옵니다.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급등 이후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투자 사이클 속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번 하락은 실적 문제가 아니라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과 차익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이게 바로 마이크론의 투자 확대에 힘을 입은 겁니다. 다만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3%가량 내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테슬라의 주가를 내리눌렀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테슬라 차량 320만 대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조사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문제가 된 건 FSD, 즉 완전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안개나 먼지, 강한 빛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사고는 최소 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사망사고, 2건은 부상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기존 예비조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엔지니어링 분석에 착수했는데요. 이는 향후 리콜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우려감이 부각됐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테슬라가 추진 중인 로보택시 전략의 핵심인 FSD의 신뢰성과 직결된 만큼 향후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요. 이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이 큰 폭으로 주저앉았고요.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주가는 하락했지만 역설적으로 앞으로 메모리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였습니다. 오늘 귀금속 관련주들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들 주가 흐름 특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